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2006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약 4.5에서 5% 수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크게 낮은 성장률 목표치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맥락을 살펴보면 이 목표는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후 약 30여 년 동안 중국이 제시해온 성장 목표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중국이 이렇게 낮은 성장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목표가 현실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일까? 오늘은 이 문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Dragon Podcast. 먼저 중국 정부가 낮은 성장 목표를 왜 잡았을까 하는 것. 우선 중국 정부는 이번에 경제 정책에서 몇 가지 중요한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 약 4.5에서 5%, 재정 적자 GDP 대비 약 4%, 그리고 신규 고용 1,200만 명 이상 창출입니다. 여기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재정 적자율 4%입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 목표는 낮추되 경기 부양 여력은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성장 목표가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성장 목표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하한선, 즉 경제정책의 바닥선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히려 정부가 경기 부양 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상한선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경제를 가로막는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정부는 이렇게 낮은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현재 중국 경제는 크게 네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중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가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자리는 예전처럼 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미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결국 사람이 일해서 만들어내는 생산에 의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조적 문제는 내수와 부동산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소비보다는 투자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몇 년째 침체 상태에 빠져 있고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 심리도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수요 부족, 즉 디맨드 쇼크에 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소비 촉진 정책,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교체를 지원하는 정책 예산도 이전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세 번째 구조적 문제는 외부 환경입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같은 요소들이 제무역과 공급망,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은 중국에게 에너지 수급과 수출 시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불안정은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 구조적 문제는 산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현재 중국 산업에서는 과잉 투자, 설비 과잉, 과잉 생산, 그로 인한 출혈 경쟁, 그리고 디플레 압력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가격을 낮춰 수출을 늘리고 국내에서도 판매하는, 즉 밀어내기 방식으로 서로 수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은 줄어들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해외 시장에서 저가 상품 범람으로 인해 교역 마찰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내권 현상도 바로 이런 과도한 경쟁 구조를 의미합니다. 2025년 말 중국 정부는 반내권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내권이라는 개념은 발전이 멈춘 채 내부적으로 복잡해지는 상태. 그래서 시스템 혁신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정교화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질적 도약이 없는 내부 경쟁만 격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내권 정책은 소모적 경쟁 상황, 발전이 부족한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정비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험은 디플레이션과 청년 실업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바로 디플레이션, 그리고 청년 실업입니다. 현재 중국의 물가는 3년 가까이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물가가 떨어진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물가가 하락하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결과 부채 부담이 커집니다. 기업과 지방정부가 이미 과중한 부채를 지고 있는 중국 경제에서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청년 실업입니다. 도시 지역 청년 실업률은 16%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요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제시한 4.5에서 5% 성장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낮아 보일 수도 있고 선진국과 비해서는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인구 구조 변화, 부동산과 소비 침체, 불안정한 국제 환경, 대부분 산업에서의 과잉 경쟁, 과잉 생산 상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지극히 현실적이고 무척 보수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 때문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시대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많은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현재의 문제를 원만하게 돌파해 나가려면 적어도 5.3%의 성장은 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핵심 질문은 이것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중국 경제의 향방,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꿈 실현,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서의 유상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상하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